고학년이 될수록 수학 점수가 낮아지는 건 대부분의 학생들이 겪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도 예전에는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는데 요즘은 좀 다르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수포자들의 비율도 높아지고 또 연령은 함께 낮아진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의 과학기술 이해도까지 함께 낮아지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 보입니다. 네, 자 그래서 준비했는데 오늘은 과학기술 문화 활성화 관련 정책에 대해서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김상선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학기술 문화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중요한지 좀 짚어주시죠, 먼저. 아마도 그만큼 과학기술이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 삶에서 그런 그 증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듣게 되는 그 4차 산업혁명, 뭐 AI라든가 드론이라든가 IoT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과학기술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전에는 이제 과학기술이 제조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 이런 것들이 주로 역할이었었는데요. 최근에는 그거 외에도 이제 국가 안보라든가 문화, 예술, 체육, 치안 모든 분야의 중심이 되고 있고요. 또 뭐 삶의 질이라든가 각종 사회 문제 해결 이런 데서도 이제 과학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과학기술 중심 사회가 되다 보니까 따라서 당연히 과학기술 문화의 중요성도 증대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과학기술 중심 사회라고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전 국민들이 다 같이 과학기술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서 찾아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기술이 과학기술 분야뿐 아니라 모든 분야의 중심이 되니까 종전에 이제 과학기술 하면은 과학기술자의 몫으로만 생각했는데 그렇죠. 이제는 뭐 청소년, 주부, 어르신이 할 것 없이 누구든지 과학기술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왜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정보통신기술, ICT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디지털 디바이드, 그러니까 그것을 잘 적응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적응하지 못하고 뒤처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그렇죠. 사회에.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점점 첨단 기술 디바이드 현상이 심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심화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응을 해야 되는 것도 과학 문화의 어떤 몫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그거 외에도 이제 우리 사회에 각종 갈등이 지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광우병이라든가 최근에 사드 문제라든가 또 금년에 이제 뭐 GMO 지금 완전 표시제 문제도 그렇고요. 송전선 문제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신종 전염 질환이라든가 이런 갈등을 해소하는데 굉장한 많은 비용이 수반이 돼요. 그런데 예상외로 이런 갈등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과학적인 근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에 따라서 국민들이 우왕좌왕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계에서는 정확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시해 드려야 국민들이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과학 문화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이제 실직하시는 분이라든가 또 신산업에 대한 어떤 수요에 따라서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교육 수요도 또 과학기술 문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최근 들어서 과학기술 문화라는 용어 대신에 과학기술 창의 문화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사실 과학기술 문화라는 표현은 1950년대부터 쭉 써왔던 건데요. 최근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다 창의성, 크리에이티비티라는 개념을 접목해서 과학기술 창의 문화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된 그 크게 두 가지 뭐 이유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이제 최근에는 과학기술 발전이 예전에는 이제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 이런 단계를 거쳤는데요. 과학기술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기초연구가 바로 상업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오직하면 이제 과학산업이라든가 과학 비즈니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과학이 이 산업하고 직결되고 있고요. 왜 또 지난 정부에서 이제 중점 추진해 왔던 것 중에 하나가 무한 상상실 있지 않습니까? 무한 상상실. 그러니까 국민 누구나 무한 상상실을 찾아가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져가면은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 상상력을 실용화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소위 메이커 운동 이런 것이 이제 확산됨에 따라서 종전에 그냥 과학기술 문화 그러면 아주 순수한 그냥 그 문화 영역이었었는데 그런 개념을 넘어서 창의적인 개념을 포함시키는 이제 과학기술 창의 문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과학기술 창의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앞서서 이제 수포자들이 많다, 국민적으로 과학기술 이해도가 낮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실태가 어느 정도인가요? 정부에서 이제 그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매 2년마다 그러니까 청소년이나 성인 일반 국민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
예. 인식, 태도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기본 통계 자료도 확보를 하고 또 정책적인 시사점 도출을 해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에 이제 그 2016년도 그 과학기술 국민 이해도 조사라는 것이 결과가 나왔어요. 예.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과학기술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을 하는데 과학기술 이해도는 굉장히 낮은 것으로 점점 추락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성인층에서는 아주 대폭 하락해서 2000년도 조사에 착수한 이래 최저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또 청소년층에서도 이제 계속 하락되는 추세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어떤 걸로 연결이 되느냐면은 미래의 주역이 되어야 될 청소년들의 어떤 이공계 기피 현상이라든가 예. 아까 우리 저 프로그램 시작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고등학생, 중학생들의 50% 이상이 수포자, 화포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수학을 포기하고 화학을 포기하고. 50%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상당히 심각하지요. 예.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 새로운 기술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하락하고 있다. 이런 통계는 정말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은데요. 네. 해결을 위해서 좀 어떤 대책들이 좀 있을까요? 그래서 이 과학기술 창의문화라는 것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계층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년, 주부, 어르신 모든 분야고 또 워낙 다양해요. 해야 될 영역들이.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처럼 해오던 것들을 잘 해야 되겠죠, 물론. 잘 해나가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던 사업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내실을 기하고 동시에 이제 성과가 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사이언스 TV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해요. 금년도가 지금 사이언스 TV가 그 개국 10주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콘텐츠를 생산을 했고 과학기술 문화 창달에 선봉에 서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예. 사이언스 TV에서 생산된 콘텐츠들이 이제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또 이런 데서 굉장히 지금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국민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창의적인 상상력이라든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걸 실현해 볼 수 있는 그 무한 상상실. 비록 지난 정권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런 좋은 사업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네. 방송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인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르신들까지도 과학기술에 대해 좀 더 친근감을 갖고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굉장히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어떤 정책들, 어떤 노력들이 펼쳐지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